앞전에 강의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혼자 독자적으로 실행되거나 소스 코드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버그가 발생하거나 이 프로그램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 패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x64 디버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인라인 코드 패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test.dll이라는 이 파일을 text.ex라는 프로그램이 불러올 수 있도록 인라인 코드 패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코드 패치 하기 전 CFF 익스플로러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옵셔널 헤더 하단에 이래 보시면은 DLL 캐릭터리스틱스라는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선택 후 DLL can move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메모리 주소 범위가 무작위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x64 디버그에서 인라인 코드 패치를 했을 경우 적용이 되지 않고 무용 주문이 되어 버린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드 패치를 하여도 쓸모가 없게 됐다는 소리죠. 번역기로 보면은 DLL can move이라는 것은 DLL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DLL 주소 공간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ASLR 이런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확인해 보면 주소 공간 레이아웃 무작위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메모리 성장 취약점의 악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컴퓨터 보안 기술이다. 예를 들어 특정 exploit 된 메모리 함수로 공격자가 안정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SLR은 실행 가능한 베이스 및 스택의 위치, 힙, 프로세스의 주요 데이터 영역의 주소 공간의 위치를 임의로 정렬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 손상의 취약점 악용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프로세스의 주요 데이터 영역의 주소 공간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다. 임의로 정렬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공간의 위치를 임의로 정렬한다. 그럼 무작위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DLL 캐릭터 리스틱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DLL can move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메모리 주소 공간을 무작위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디버그에서 인라인 코드 패치했을 경우 코드 패치한 부분에 주소가 변경이 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코드 패치가 됐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메모리 주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현재는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test.exe 프로그램을 디버그로 열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주소가 7FF7DBC51000 이렇게 아주 큰 숫자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FF7자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자, 다시 DLL can move. 자, 여기로 와서 이 부분을 체크 해제 후 저장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정보를 변경했는데요. 자, 디버그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40001000이라고, 자, 메모리 번지 주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 이렇게 메모리 번지를 변경 후,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하면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메모리 보호 기법인 DLL 캐릭터리스틱스 이 부분에 DLL can move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하지 않고 인라인 코드 패치 후 test.dll 이라는 DLL 파일을 정상적으로 불러들이는 인라인 코드 패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DLL can move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체크 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종료 후 저장해 줘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 패치할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 프로그램이 아닌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노트패드라는 메모장을 이용해 인라인 코드 패치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보호 기법인 ASLR,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덤이전 이 메모리 기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이 메모장을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장을 바탕화면에 하나 복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3번 실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서는 실행할 수 없고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인 이곳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라인 코드 패치 후 다시 이쪽으로 복사 후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장을 P 헤더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옵션을 해서 DLL 캐릭터리스틱스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보면 여기도 보시면 DLL can move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지 않고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의 헤더 정보를 보시면 .text, .rdata, .data, .pdata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rdata 저는 이 부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면 .rdata 섹션은 읽기 전용 섹션으로 상수와 배열로 직접 정의된 문자열과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에러 메시지 등이 저장된다. 읽기 전용 섹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쪽에 보시면 .data 섹션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 일반적인 데이터를 위한 섹션이다.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가 저장된다. 이런 설명을 볼 수가 있으며 .text 섹션은 실행 파일의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섹션으로 초기화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임포트와 엑스포트 테이블 정보를 제어하는 나머지 소스 코드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text는 실행 파일의 소스 코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초기화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가 저장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데이터 섹션을 읽기, 쓰기 가능한 일반적인 데이터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R 데이터 이 부분의 섹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용 섹션이라고 하죠. 즉 .r 데이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전에 강의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 메모장을 헥스 에디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스 에디터로 열어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pdata, .data, .r 데이터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r 데이터라는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r 데이터 부분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블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하단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하단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0으로 채워진 이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 부분의 영역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리 부지에 불러드릴 DLL 이름을 입력해 줄 것입니다. 오른쪽 이어 보시면은 MMOVE라는 이런 문자가 보이는데요. 문자와 문자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 2바이트를 띄워놓고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test.dll 이라고 입력합니다. test.dll 이라고 입력했는데요. DLL 파일을 불러들을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문자에 공백을 두기 위해서 2바이트를 띄워놓고 다시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1바이트나 3바이트, 5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띄워놓고 여기 입력했다가 이쪽에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데요. 이 간격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은 작업하기 좀 힘드니까 한 2칸이나 한 3칸 정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칸 정도 띄워놓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드 라이브리 A라는 함수 이름을 적는데요. 이 함수 이름은 대소 문자를 정확히 구별 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LOAD LIBR ARY 대문자 A.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러드릴 때 함수 콜 화면에서 오류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문자 입력은 작업이 끝난 상태로 왼쪽 상단에 디스크를 선택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문자 입력 후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자 입력을 하다 보면 가끔 오류가 생겨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항상 작업 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실행했고 두 번 실행했고 지금 세 번째 실행했는데요. 현재 이 메모장은 이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장이 실행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 안에 있을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자 입력 후 잘못 입력하고 오류가 생기면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 경고 메시지를 보고 문자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PB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PB가 손상되거나 잘못 입력되는 경우는 정보가 잘못돼 가지고 입력이 잘못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오류 메시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인라인 코드 패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그를 실행해 줍니다.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OAP 엔트리 포인트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진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코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변경 후 인라인 코드 패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줄 SUB RSP.2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코드 패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드 패치를 하지 않고 이 다음 코드인 콜 명령에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코드 패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코드 패치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명령을 어셈블 선택 후 일단 복사합니다. 복사해 가지고 이 부분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패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 선택합니다. 붙여놨습니다. 그럼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명령 인코딩이 성공적으로 안 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메뉴의 체크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다음부터 더 큽니다. 이런 경고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안 나오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줄에 아래쪽 명령을 입력했는데 아래쪽에 앞전에 보시던 명령하고 다르게 입력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첫 줄은 코드 패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지는 비워둔다고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코드가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붉은색으로 변경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선택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코드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첫 줄은 코드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부터 코드 패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드 패치하기 전에 우선 코드의 이 빈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이 코드 부분을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오작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부분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길이가 얼마나 여기 보시면 길이가 얼마 안 되고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크기가 더 작은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쪽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코드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의 끝부분을 찾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코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자리가 아주 많은데요. 코드 패치를 하면은 얼마만큼의 코드를 주입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빈자리가 상당히 많은 이 부분을 선택 후 빈자리가 많은 이 부분을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코드의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비워놓고 셋째 자리에 이 자리에 코드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리를 비워놓는 이유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백이 있는데요. 이 코드와 코드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두 줄 정도는 비워놓는 겁니다. 이 공백이 있어야 이 코드가 구별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가 저는 이렇게 많이 비워놓지는 않고 한 두 자리 정도만 이렇게 비워놓고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이 아래쪽에 시작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코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이 지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주소 복사 후 원래 포인트인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해서 원점을 선택해 줍니다. 이동해서 원점을 선택하면 처음에 엔트리 포인트인 OEP 지점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뒤로 돌아갈 일이 있으면 여기 이동 메뉴에 보시면 이동이라고 적혀있는 이 메뉴를 선택하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우스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마우스 버튼에다 보면은 앞쪽으로 작업, 뒤쪽으로 작업 이런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수월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선택해 줍니다. 원점을 선택 후 원래 코드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앞전에 메모리 부분을 사용한다는 그 부분의 주소를 복사를 했는데요. 메모장, 빈 메모장을 하나 이용해 그 부분을 붙여넣기 해 둡니다.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 주소 부분을 백업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단으로 내려주시고 또 이 부분의 코드를 변경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디스어셈블을 선택해 줍니다. 코드를 변경 후 원래의 값으로 복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백업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붙여넣기 후 보관해 놓습니다. 앞전에 복사해 놓은 이 주소를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줄은 코드 변경을 하지 않고 둘째 줄부터 코드 변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선택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 이용 후 어셈블 명령어 창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선해 놓은 주소를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JMP 점프 명령을 입력 후 한 칸 띄우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명령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프 명령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사용하겠다는 그 지점에 하단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점부터 이제 코드 패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test.dll이라는 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함수로 이용해 볼 것입니다. 그 함수를 이용하면 다른 PC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 PC가 재부팅 후 다시 시작되어도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모장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이 DLL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하단으로 이동 후 현재 모듈에서 문자열 참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 메모장에 문자를 찾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검색해서 kernel32.dll kernel 32 DLL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이 문자열로 검색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 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패드 메모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커널 32 DLL을 호출하는 이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작업을 했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코드가 보이는데요. 이 코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커널 32 DLL 파일이라는 문자를 찾은 것입니다. 자, 잠깐 이 코드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nvoke get module handle이라고 보이고요. 커널 32 DLL이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get module hand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커널 32 DLL을 부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겠다.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get module handle이라는 거는 커널 32에 메모리 주소, 핸들 주소 본질을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정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요. get module handle A라는 이 함수의 기능은 지정된 모듈에 대해 모듈 핸들을 검색한다. 호출 프로세스에 의해 모듈이 로드되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t module handle A라는 함수를 볼 수 있으며 LP 모듈 네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가 인자값에 DLL 네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로드된 모듈의 이름 DLL 또는 exe 파일이다. 자, 파일 이름 확장이 생략되면 기본 라이브러리 확장 DLL이 추가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L 파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get module handle A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mov라고 보이시는데요. H 모듈이라는 메모리 번지에 get 모듈 핸들 함수를 호출해 커널 32 DL이라는 핸들 정보를 H 모듈 이 메모리 주소에 복원한다고 mov 이 명령을 이용해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voke get 모듈 핸들 함수를 더 한 번 호출해 주는데요. 자, 이것은 나중에 로드 라이브러리 A 또는 뭐 test.dll 이 DLL 파일을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호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et process address 함수를 호출 후 load library A라는 함수를 찾아 test.dll 이라는 파일을 불러오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커널 32.dll 함수를 찾았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get module handle w라는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드를 복사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셈블 선택 후 자,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선택 후 이전을 선택합니다. 자, 이전을 선택하면 입력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다시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셈블 선택 후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다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참조로 다시 돌아가 검색해 놓은 이 부분을 선택 후 다시 코드를 또 복사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코드를 복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래쪽 get module handle w라는 이 코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기능에 보시면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 마우스 기능을 이용해 원래 있던 지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어 입력 지점이 보이는데요.
다시 어셈블을 선택 후 우상한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습니다.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두 개의 명령어가 행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etModule 핸들 W 함수를 호출 후 함수에 반환받는 값이 RAX 넷지터에 돌려받는다고 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64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RAX, RBX, RCX 이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32비트 프로그램은 EAX, EBX, ECX, EDX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죠. 현재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앞쪽에 R자가 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4비트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모장이 되겠죠. 64비트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셈블 선택 후 MOV R15.RAX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MOV R15RAX getModule 핸들 호출 후 리턴 받은 EAX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R15라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R15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했는데요. 왜 여기 이 R15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했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레지스터 이름이 R15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레지스터 보면 이 값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 값을 잘못 건드릴 경우는 프로그램이 오작동하기 때문에 현재 0으로 채워져 있는 아무런 값이 없는 이 R15 레지스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코딩을 할 때 앞전에 있는 이 값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여기 보시면 여러 비린 레지스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을 계속 입력해 보겠습니다. MOV RCX.0을 입력합니다. 자,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OV RCX라는 0을 값을 입력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RCX 이 값을 0으로 초기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코딩을 하면서 해필 왜 RCX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했을까? 왜 RCX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했을까요? 자, 위쪽도 보시면은 LEA RCX라는 레지스터 코딩을 볼 수 있으며 여기 보시면 커널 32.dl라는 파일이 RCX 레지스터에 이동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RCX 레지스터를 사용하냐면 잠깐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X64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64 호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섹션에서는 24 코드의 한 함수 호출자가 다른 함수 호출 수신자를 호출하는 데 사용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요 아래쪽을 보시면 호출 규칙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호출의 인수와 해당 인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사이에는 엄격한 1:1 대응이 있습니다. 8바이트에 맞지 않거나 1, 2, 4 또는 8바이트가 아닌 인수는 참조로 전달되어야 한다. 단일 인수는 여러 레지스터에 분산되지 않는다. X87 레지스터 주택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는 호출 수신자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함수 호출에는 휘발성 기준으로 간주된다. 여기 보시면 또 부동 소수점 연산은 16개의 XMMM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자,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 소수점이라는 거는 숫자에 점이 찍혀 있는 거, 소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점이 찍혀 있거나 소수를 사용하면 XMMX 레지스터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XMM0, XMM1, 뭐 2, 3, 4 이런 레지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 계산할 때는 이 레지스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하단에 보시면 YMMM0, YMMM1 이런 또 레지스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 인수는 레지스터 RCX, RDX, R8 및 R9에 전달된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부동 소수점 인수는 X, MMM, 0L, X, MMM, 1L 뭐 이런 데이터를 전달이 된다고 하네요. 이 하단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의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수 전달의 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펀션이라고 함수 1을 이제 호출하고 있는데요. 아이언트 A의 인자값, 파라미터 값이 보이고, 여기 B 값, C 값, D 값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 INT 이게 정수를 호출한다는 이야기죠. 이 펀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이 규약이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A 값이 보이는데요. 요 상단에 보시면 int A, 자, 이 값을 말하는 것이며, 자, 이 값에 A라는 값에 이 RCX 레지스터를 이용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의 이 값에는 RDX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R8, 자, 이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D는 R9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인수 전달 레지스터 예인데요. 자, 이 방식을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는 RCX, 자, 두 번째 인자는 RDX, 자, 세 번째 인자는 R8, 자, 이 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밑 하단에 보시면은 인수 전달을 예라고 부동 소수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로 이제 인수 전달을 방법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블형을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또 얘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RCX 명령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자이니까 RCX를 사용한 거겠죠. 자, 여기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인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INTA 부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RCX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RDX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RCX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자가 getModel handle 함수 W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RCX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널 32.dll 파일이 RCX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명령을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을 입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etModel handle 커널 32.dll, 그러니까 getModel 함수를 호출 후 커널 32dll을 불러들인다. 핸들을 구한다. 번지를 구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AX 이렇게 보이고 모듈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명령어가 여기 보시면은 자, R15에 저장을 한다. 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RAX 값을 R15에 입력한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코드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할 부분은 자, invoke getModel handle 이걸 이제 입력할 차례입니다. 자, 인수가 이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RCX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선택 후 붙여넣기 합니다.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RCX0 이제 get 모듈 핸들 W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자, 코드로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get 모듈 핸들 다시 핸들을 구해 가지고 인수인자는 0을 값을 입력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입력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죠. MOV R14 레지스터에 RAX 핸들의 값을 보관해 놓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코딩을 다 해야 이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코드로 입력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DD, RAX, EF461 값을 입력합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MOV R13에 RAX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MOV RDX에 RAX를 입력을 합니다. MOV RCX에 R15를 입력 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지금 빠르게 진행해 입력을 했는데요. 현재 이 코드는 RAX EF461 이런 값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코딩이 입력 다 된 상황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이, 여기까지 입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요 인자 값으로 여기 add RAX가 있으며, 자, 이 인자에 이제 load library A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앞전에 get 모듈 핸들, 자, 이 함수를 호출 후 커널 32DLL에 메모리 본질을 핸들 값을 조사 후, 자, 여기다 저장해 놓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자에 저장해 놨는데, 이 값이 여기 보시면 R15에 RC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핸들 값이 R15 레지스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걸 RCX 24비트 레지스터 호출기에 의해 가지고 RCX 첫 번째 인자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Pro address라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작업창 빈 곳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 현재 모듈 간 호출을 선택을 합니다. 자, 모듈 간 호출을 선택 후 이 아래쪽에 검색 기능에서 get proc address 자, 이렇게 치시면 get pro address라는 이 함수가 찾아놓은 이 이름을 여러 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아무 쪽에 들어가시고 더블 클릭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은 LA, RDX, MOV, RCX 이런 인자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X24 레지스터 호출 규약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인자는 RDX를 사용하고 첫 번째 인자는 RCX에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etPro address라는 이 함수를 어셈블 선택 후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 후 메뉴에서 이동 이전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전에 있던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선택 후 붙여넣기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getPro 어드레스 이제 함수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코드로 보면은,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getPro 어드레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을 입력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빠르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선택 후, 자, SUV, 아래 13, 0에 A라고 입력합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 SUV R13A라는 값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A라는 값은 나중에 프로그램 전체 흐름을 보고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계속 치고 빠르게 진행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OV RCX R1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call CALLAX 입력합니다. 자, 현재 이 코드로 보면은 이 부분을 입력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RCX R13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이제 테스트 이제 DLL이라는 이름을 이제 RCX 레지스터에 호출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ll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RIX에 있는 이거 load live A라는 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코드를 이제 변경했을 때 이쪽 부분으로 이동을 했을 때 백업해 놓은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코드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변경하기 전에 콜 점 이렇게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add 뭐 rsp28이라는 이 주소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입력 후 원래 코드로 복원을 해 줘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코드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코드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복사하고 자, 이 부분에 콜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아까 명령어 성업적으로 인코딩 되었다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 이제 add 이제 rsp28이라는 이것도 복사를 하고 붙여놨습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 또 명령을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해 붙여놓으면 원래가 있던 코드 지점으로 돌아가겠죠. 자, 여기도 또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이 부분을 제외해주고 점프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원래 있는 코드 값을 변경한 값이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드로 확인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 명령어가 입력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로드 라이브러리 A 함수까지 다 호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코딩이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어렵게 힘들게 지금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이 뭐 오작동하거나 프로그램 다시 재시잡고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패치를 선택합니다. 자, 패치를 선택하면 현재 이 코드를 변경한 부분에 코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편리한 기능인데요. 처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면 자,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코드를 이제 변경했을 부분 그 지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하면 이쪽 부분의 코드가 이제 패치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코드된 부분을 보관을 해 놓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선택 후 바탕화면 선택하고 메모장 패치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저장해 놓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메모장 이제 패치라는 정보를 저장해 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코딩이 이제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이 코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작동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메모장은 종료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불러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해서 원점을 선택합니다.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에서 이제 단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지금 인라인 패치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프로 이동 후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널 30이라는 DLL이 파 있는 지점에 주소를 RCX 레이터에 이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64비트 프로세서 호출 규약에 의해서 첫 번째 인자는 RCX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콜문으로 get module handle w.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며 커널 32 DLL에 핸들 정보를 이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주소를 불러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코드를 보시면 현재 invoke get module handle 커널 32 DLL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보면은 핸들 값 RAX를 R15에 백업해 놓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RAX 값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상적으로 이 getModule handle 함수가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RAX 레지터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 호출이 실패할 경우는 이 부분이 0의 값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0의 값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그 메모리 번지를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아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따라가게 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4DOA라는 MZ라는 실행 파일에 처음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P가 프로그램의 P 부분이 이제 로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부분의 주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get module handle 이제 이 또 프로그램 이 함수를 또 부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RCX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전에는 여기 보면은 커널 32라고 인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0의 값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RCX의 첫 번째 인자에 0을 값을 대입하면은 이 메모장에 자신의 핸들 값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EF461이라는 이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의 핸들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단계 진행 후 이제 함수를 호출 후 자, RX 데이터에 보면은 다시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따라가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따라가 보면은 전부 따라가기 이제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면 자, 이 부분에서 4의 DOJA라는 MZ라는 문자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getModule handle 함수 후 그 실행 파일의 번지 주소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앞전에 거고 이게 뒤전에 실행한 건데 값이 약간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금 요 덤프 2 부분은 요 메모장의 핸들 값이고 덤프 1의 부분은 커널 32 DLL 파일의 실행 파일 번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AX, 이제 R14 레지스터에 이 핸들 정보를 이제 복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지스터의 값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R14X에 지금 RAX 값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명령으로 RX에서 EF461이라는 이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RX의 레지스터에서 EF461만큼의 거기에 있는 번지로 이동해 그 값을 찾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헥스 에디터에 보면은 요 test.dla load library a라는 이 문장을 입력을 했는데요. 이 문자를 찾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드로 보시면은 세 번째 getPro address 이 부분에 제가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 getPro address 모듈 핸들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load library a라는 이 함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oad library a라는 이 지점에 텍스트 문자를 찾겠다는 의미죠. 그 함수의 이름을 찾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헥스 에디터를 보시면 이 부분에 주소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load library a라는 함수를 적혀있는 이 첫 번째 번지의 주소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add rax ef461 이런 값이 보이는데요. 이 값은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f461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에서 현재 모듈 패턴을 선택합니다. ASCII 텍스트 입력창에서 LOAD LIBRARY A를 입력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load library A라는 함수를 이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이 지점에 보면은 주소가 7FF71621F4161이라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기를 선택 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헥스를 선택하시고 7 FF 716 21 F 4 6 1 로드 라이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이트에 현재 주소를 입력했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get 모듈 핸들로 메모장 자신의 첫 주소 번지를 구했는데요. 이 값이 현재 R14라는 레지스터에 백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R14 레지스터를 단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은 현재 R14 레지스터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값을 입력 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기 이 값을 입력합니다. 7 FF 716 1F 0000 확인하면은 EF461이라는 이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EF461 값하고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값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EF461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DD, RCX, EF461을 더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RAX 이 값에다가 EF461을 이제 더하면은
여기 로드 라이브러리 A라는 이 문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RAX 레지스터에 로드 라이브러리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주소를 구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RAX 이 로드 라이브러리 값을 R13 레지스터에 여기 다시 또 보관해 놓습니다. 자, 단계 진행하면은 RAX 값을 R13 레지스터에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로드 라이브러리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이쪽으로 이제 보관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64비트 프로세스 호출 규약에 의해서 두 번째 인자 RAX 이 값을 RDX 데이터에 보관합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면 두 번째 인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identity B 부분 여기 RDX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코드로 확인해 보면은 로드 라이벌 A 함수를 현재 호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자를 이 값을 RDX 데이터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진행해 보면 R15의 RCX 데이터 값을 또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R15X 이 데이터 값은 첫 번째 이 함수에서 구한 핸들 값이겠죠. 자, 이게 이제 RCX 데이터에 보관된다는 건데요. 자, 코드를 보면은 get model 핸들 이 함수를 호출 후 커널 32 DLL의 핸들 값을 여기 보시면은 H 모듈에 이제 메모리 번지에 보관해놨는데 이 핸들 값을 get process address 이 함수에 이 부분에 이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get pro address 이 함수 호출로 load library A 함수를 이제 주소의 번지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계속 단계 진행해 보면은 현재 get pro address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며 load library A에 이제 핸들 주소를 구한다는 거죠. 계속 진행해 보면 EAS 값이 레이서 값이 현재 이렇게 커널 32DL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UV R13A라는 또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A라는 값은 16진 코드 값으로 10진수로 생각하면은 숫자 10이라는 것이죠. R13 레지스터 우측에 이어보시면은 R13 레지스터 이 주소에서 그러니까 로드 라이벌이 A라는 이 문자가 있는 이 첫 번째 이 지점에서 A만큼 10만큼을 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만큼 이렇게 빼주시면은 test.dll이라는 이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실행해보면 R13의 A만큼 10만큼 뺀 지점에 이제 R13 메모리 번지 값이 변경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test.dll이라고 문자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 주소를 따라가 보면 점프 4지점에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test.dla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13이라는 이 레지스터 값을 RCX 레지스터에 다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비트 프로세서 레지스터 호출 규약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RCX MOV RCX는 test.dl를 RCX에 저장한다. 첫 번째 인자로 저장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call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RAX에 있는 레지스터 load library A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실행해 보면은 call RAX 실행을 해보면은 자,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라인 코드 패치가 완성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메모장의 원래의 프로그램이 진행 상태로 이제 진입되는 단계겠지요. 코드 패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덤프를 따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스칼리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 방법으로 이용해 봤는데 현재 덤프를 뜰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 파일 보시면은 덤프 메모리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자, 이걸 다 해가지고 한 번씩 진행해 봤는데 떠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 이 스칼리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덤프를 뜨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었냐 이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현재 여기서 이까지 이제 코드 패치가 이제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어서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고 자, 패치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패치 이 윈도우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실행한 이유는 자, 이 점을 선택하면 자,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치 윈도우 창을 실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패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위쪽 코드는 변경되지 않은 정상의 코드이기 때문에 자, 이 코드를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헥서 에디터에서 그 문자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메뉴에서 서치, 파인드, 문자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여넣기를 선택하는데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또 문자가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 없는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발견된 코드가 자, 현재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이 생각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 후 바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복사합니다. 자, 바이너리 선택 후 복사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 정상적인 코드와 아래쪽 변경한 코드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0이라는 값이 0000 4개를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또 4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바이트의 값이 00, 0이 2개가 모여가 1바이트가 되므로 여기는 0이 0000 4개의 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총 8개의 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4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자, 이 4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헥스 에디터 실행 후,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C3CC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C3CC라고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 000 문자가 시작되니까, 자, 헥스 에디터 실행하면, C3CC, 자, 이 부분에서, 자, 4바이트를,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 이동 후, 자, 이 부분에 방금 복사한 인라인 코드 그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자, 이 부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도 또 변경했잖아요. 그 변경했는 부분을 이동 후, 자, 이 부분도 같은 문자를 앞전에 작업한 것 같이 찾으면 되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변경되지 않은 이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 후 복사합니다.
끌어가지고 바이너리로 복사하면 된다는 거죠. 복사 후 다시 텍스트 에디터에서 서치 파인드를 선택 후 다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부분의 코드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이렇게 CCC라고 이렇게 문자가 보이시니까 이 부분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디버그에 다시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C라고 이렇게 있는 이 끝부분에 이제 여기서부터 코드가 이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코드를 다시 바이런이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헥스 에디터에서 이 부분에 마지막 자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선택 후 다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이제 코드가 다 붙여넣기가 성공이 되는데요. 인란 코드 배치된 부분을 두 군데에다 이제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제 이 붙여넣기 후 이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메모장 patch.exe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현재 바탕화면에 보시면 메모장 패치라는 exe 현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test.dla 파일이 호출할 수 있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패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바탕화면에서는 이 메모장을 실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윈도우즈 디렉터리가 있는 여기 있는 이 원본 이 파일을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스템 폴더이기 때문에 보안 권한 상태를 변경해 줘야 하는데요. 자, 이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속성을 선택 후 보안 탭을 선택 후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을 선택하시면은 이 상단에 소유자 이 부분에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찾기를 선택하는데 자, 여기 이래 쭉 이래 보시면은 저 현재 PC에 이제 로그인 상태의 계정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계정 이름이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KEG라고 제 현재 PC 사용자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또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확인을 또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고급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고급을 다시 누르고 자, 위쪽에 보시면은 소유자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변경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선택을 하면은 추가라고 버튼이 바뀐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선택해 줍니다. 그 상단에 보면 보안 주체에 이 부분을 또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급에서 시작 하단에 가시면은 또 저 계정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KEG라고 이 부분을 또 선택 후 확인을 합니다. 다음 또 확인을 선택 후 또 여기 보시면은 기본 권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권한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자, 보안의 권한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겠다. 모든 것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허용란에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EG 윈도우즈에는 이 메모장에 이 프로그램의 모든 권한을 내가 현재 로그인 중인 KEG
이 계정을 가진 이 PC가 이제 관리를 하겠다, 모든 걸 조정을 하겠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예, 마시 우스키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앞전에는 이렇게 방패 모양의 아이콘이 보였는데, 현재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본 파일은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 후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치되어 있는 이 파일을 메모장이라고 다시 이제 이름을 변경해 놓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 32 폴더에 이 파일을 복사해 놓습니다. 메모장이라고 변경합니다. 이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패치를 했는데요. 이제 실행하면은 이 패치 상태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메모장 혼자만 실행이 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이 시스템 디렉터리에 여기 패치하신 이 test.dll 파일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자, 여기에 복사를 해 놓습니다. 검색해서 자, 메모장을 입력 후 확인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시지 박스가 출력되고 메모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강의 내용에서는 이 패치 작업을 하면은 윈도우가 다시 시작하거나 재부팅 하면은 이 패치된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발생하고 다른 PC에 복사 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실행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현재는 이 패치 상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시스템 재부팅이나 다른 PC에 복사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상 OS 환경이 아닌 제가 직접 사용하는 이 PC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실행해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정상적으로 메시지 박스 호출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거나 패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DLL 파일을 패치 파일 작성 후 이렇게 DLL 파일 불러들이는 패치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